댓글 공작에 대한 제보 받습니다. 네. 삼성에 대한 제보도 받아요. 정영식 판사의 가족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야, 그건 아니야. 왜 아냐? 가족은. 난 다 할 거야. 친인척도 다 받을 거야. 자, 죽을 때까지 받을 거야. 내가. 가성비 높은 고기 뷔페도 제보 받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자가 아니라 전라 사기꾼이 되고자 했던 명박이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삼성국 회장을 보면서 요즘 저는 저 같은 그 자리 내가 대신에 들어가 참고 견디면서 보낼 수 있겠느냐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제 처지가 전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삼성국 회장을 초청하여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회사의 의견은 상관없이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송급스럽지만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대가를 바라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임직원들이 모자라다고 꾸짖어 채찍질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미신씨 오늘 제 뭐라고 질책을 하셔도 제가 뭐 변명할 게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실망입니다. 너는 누구냐? 제가 MB 아파트입니다. 점점 등장인물이 많아진다. 너무 복잡해져. 이재용 말 재미있는 거 그걸 엮으면 되는데 저 말만 했어요 진짜. 아까 들으신 얘기 있죠?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 이름은 뭐지? 기억이 없습니다. 웃겼어. 오늘 떡을 보내왔어요. 김규리 자, 씨가. 바로 이 떡입니다. 이 떡. 네. 예, 이 떡. 예. 김규리 씨가 떡과 함께 문자도 보내왔는데 아니 문자를- 아직 각하가 가지 않았는데 벌써 떡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다스베들 잘 보고 있다. 예. 위로받던 방송이다. 떡으로는 안 된다. 직접 출연해라 여기에. 예. 자, 우리 김규리 선생, 김민선이었다 김규리로 왜 이름을 바꿨나 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많이 못 하시더니 정말 그렇게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댓글 왜냐면- 왜냐면 국정원하고 레드팬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김규리가 아니라 김윤옥으로 바꿨으면은 누가 시비를 걸었겠는가. 기왕 바꿀 거. 김윤옥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다음 주는 저희가 그 설이라서 쉬고 그 다음 주에 3분만 나와주세요. 3분만. 저기 이번 주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경사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드디어 청취율 1위를 했습니다. 사실 시사 프로, 뉴스 프로를 해가지고 1등을 한다는 거는 뭐 전에 없었던 일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최고의 진행자라고 방송인이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옛날에는 김어준이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 몇몇이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공인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시사 방송 아니다. 최초로 예, 네. 종합일이. 전에 없던 일입니다. 네. 손석희의 시선 집중도 1등 한 적이 없었어요. 네. 옛날에. 그러니까 청취율 1위 한 적이 없고 그동안 1위 했던 프로들을 보면은 여성시대, 지금은 라디오시대 이런 프로. 예. 지난주에 또 며칠 전이었는데 기자상 중에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 한국기자상 시상식이었는데 한국기자상 시상식에서 제가 MB 프로젝트 이명박 저 말하려고 사건, 그랬구나. 네. 저기 이명박 프로젝트로 한국기자상에 탈락했습니다. 왜 탈락한 줄 알아? 헤어스타일 때문이야. 그 스트레이트 보셨어? 스트레이트? MBC에 다 좋은데 헤어스타일이 시청률 1%를 까먹어 내가 보기에. 나도 상 받고 싶다. 자, 우리가 계속 요즘 쫓고 있는 이 오발단, 예, 시발단이어서 오발단, 요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예, 오늘 편을 좀 보시죠. 예. 이분은 뭐냐면은 매크로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해봤냐?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제양, 문제양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분이 이제 문제양이라는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여기에 달리는 악플, 선플, 이 실험을 해본 겁니다. 일단 문재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악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분은 그걸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과연 추천이 사람이 하는 거냐, 기계가 하는 거냐, 이걸 실험해 본 거예요. 네이버에서 여기 딴지 보시면은- 사이트가 아니라 네이버에서. 그렇죠. 보세요. 뭐 대화하려면 80도 달라더니 재앙아 이게 뭐니 도대체? 이게 이제 악플이에요. 악플. 문재양 프레임이 있다고 그랬죠. 이분은 문재양을 넣긴 넣었는데 문재양, 문재인 재임해라 앙. 영리한 실험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면 이걸 읽어보고 추천을 안 할 것이고 저 댓글 알바들이 문재양, 재앙이라는 키워드가 걸리면 틀림없이 자기 거를 이 댓글 알바들이 추천을 할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한다면. 이런 실험을 영리하게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쭉 했더니 계속 그 댓글 알바가 그 뛰어노는 시간에 계속 같이 올라가요. 17, 19 계속 같이 올라갑니다. 계속 같이 올라가요. 25, 야. 24 전혀 상반되는 내용인데 그 반면에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글 보세요. 변화가 없죠? 그래서 쭉 모아봤어요. 나중에 문재양, 문재인 재임해라 앙. 그 다음에 문재양 안 뒤지나 제이나 그 다음에 재앙아 이런 키워드는 비슷하게 39, 32, 44 올라가고 얘도 35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렇게. 요 실험을 해본 거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들이 댓글에 집어넣는 키워드들 그 댓글을 추천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야. 그걸 실험한 거예요. 진짜 이거 뭐 걔네들이 타겟을 하는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끌어올리고 물론 좀 더 정교한 실험도 또 앞으로 할 텐데 또 최근에 이제 저희가 방송하면서 본인이 받았던 제안을 제보한 분이 있어요. 제보가 계속 오네요. 지난 시간에 이 댓글 알바들이 포털에만 뛰는 게 아니다. 대선 때보다 더 많이 뛰고 심지어는 그 대형 커뮤니티는 당연하고 대학 커뮤니티까지 뛰고 있다. 특별히 근래 들어서 이런 적이 주동하기 없어요. 이런 시작했어요. 적이. 대학 커뮤니티까지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보 내용이 뭐냐면 1월 21일 날 온 게 뭐냐면 댓글 관련해서 개발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좀 젊으신 분이 전화를 오셨는데 혹시 개발이 가능하냐길래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떤 개발이냐 그래서 댓글 개발이라고 해서 어디에다 댓글을 다시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보배 드림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적으면 이게 그 컴퓨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근데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다 그랬어요. 그냥 자동으로 하게끔 해달라고 했어요. 나쁜 놈들 좀 잡아주세요. 이런 제안을 받은 개발자들이 많아요. 한 사람 우리가 접촉이 안 되고 거절한 사람들만 이런 식의 제보를 하거든요. 내용이 보면 한 사람도 이제 돈 받았으니까 제보하세요. 저희가 2배로 후상하겠습니다. 네. 10배를 보복할 네. 수 있어요. 근데 포탈 댓글이 아니라 보배드림이라고 하면 자동차 중고차 매매. 네, 중고차 매매잖아요. 보통은 이 댓글 알바들의 타겟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커뮤니티를 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포탈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 어떤 커뮤니티는 다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MLB 파크, 파리쿵 뭐 이런데. 거기가 본격적인 시사를 논하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그 커뮤니티 성격과 상관없이 다 한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전에는 없던 곳에도 댓글 알바가 등장한다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게 이제 포탈로 다시 돌아가서 포탈 얘기를 해볼게요. 이 포탈에 댓글 알바가 출몰하기 시작한 게 작년 말이에요. 이전에 대선 끝나고 잠잠하더니 잠잠했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선 때도 그랬고요. 대선 이후에 없어졌던 일인데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생겼어요. 엄청나게. 네, 근데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평창이 중요한 이벤트가 아니었거든요. 중요한 이벤트를 굳이 생각하자면 이재용 재판 정도. 확 다시 늘어났네. 한 게 언제냐면 작년 12월입니다. 12월. 한두 달. 작년 12월부터 내가 이 댓글 알바들 또 나타났다. 옵션 열기고 뭐 이런 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첫 출발이 여기에요. 자, 잠깐 보세요. 그때는 이게 그걸 의미하는지 그 계기인지는 몰랐겠지만 이제 되짚어 보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호감순 같은 아주 모호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댓글이 왜곡돼 버립니다. 올해 4월 달에 대선 후보 토론 기사가 난 뒤에 기사 댓글이 막 올라갔어요. 공감 숫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59등의 공감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공감수에서 일정 비율의 비호감수를 빼는 거예요. 일정 비율이 뭐냐? 그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공감순으로 배열하면 1등이 저렇게 되죠. 이렇게 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의장님은 그걸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예, 저게 왜 저렇게 나오는지 정말 가서 정확하게 따져보고요. 예,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충분히 굉장히 다 공감 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방으로 다시 보고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때는 이게 국감 때거든요. 국감 때. 이 기사도 거의 안 났어요. 네. 관련 기사가. 사람들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전문 용어들이. 네이버의 댓글 방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통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쵸? 근데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이 얘기를 작년 10월 31일 날 합니다. 네,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댓글 알바들이 추천을 막 하면 메뉴로 올라가잖아요. 아까 지금 송희경 자유당 의원이 추천 밑에 많은 거 봐라. 그게 추천 많은 게 소위 말해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댓글이에요. 박근혜를 옹호하는. 추천은 많은데 비호감이 높아서 밑으로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을 예전에는 추천만 많이 하면 상단으로 올라가는 구조였어요. 예전에는. 댓글 알바가 날뛸 때. 예전에는 추천 하나 비호감 하나 하면 1 빼가지고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추천만 많이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바꿔요, 로직을. 어떻게 바꾸냐? 네이버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사실은 이런 세계적인 레벨의 댓글이 달리는 사이트들의 로직은 대부분 이래요. 거기에 반감을 표시하거나 비호감을 표시하는 것은 상세를 하는데 더 높은 비율로 상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추천을 했는데 한 3명이 비호감을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을 하는 게 아니라 가중치를 둬서. 그러니까 무조건 추천만 많이 해가지고는 댓글 공작이 안 되게 바꿔놨었어요. 이거를. 그리고 네이버 스스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트렌드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소위 이제 그 댓글로 인한 논란이 없어질 것이다. 자기들 이렇게 주장했다고. 그렇게 바꿔놨어. 그래서 추천만 많은 자유당의 지지 성향의 댓글은 밑으로 쭉 밀리고 공감을 많이 받은 사람 많은 글. 추천수도 추천수지만 사람들이 비토하지 않는 공감을 많이 받은 것들이 송단에 올라간 거예요. 그게 여론을 더 잘 반영한다고 그렇게 바꿔놨었어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거 신경 쓰고 살 일이 없죠. 바꿔놨었다고. 근데 갑자기 작년 10월 30일 날 송희경 의원이 댓글 순서가 잘못됐다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대부분 못 알아들었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도. 오로지 누가 알아듣냐? 이혜진만 알아들었어. 그때 이혜진은 저기 국감장에 안 나오려고 모진 온갖 노력을 다 하다가 나왔는데 거의 짜고 친 것처럼.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 못 알아들었는데 이혜진 등기이사가 일어나가지고 맞다고 그 말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이 이야기는 말한 사람과 이 이혜진만 그 자리에서는 알아들었어요. 기사도 안 났어요. 거의 찾아봐요. 기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서 딱 한 달 있다 11월 말에 바꿉니다. 12월부터 댓글이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맨 앞에 옵션 열기라고 하는 내용과 상관없는 메뉴가 있는데 그걸 카페에서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추천만 많이 누르면 기계로 무조건 올라가게. 이게 왜 댓글 공작이 안 먹히는 시스템이었냐. 댓글 공작을 한다는 게 지금 아까 봤듯이 기계가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할 경우도 있지만 기계가 한단 말이에요. 추천을 많이 해. 쓰고 막 똑같은 글 여기저기 쓰고 원하는 기사에 원하는 댓글이 최상단에 올라가길 바라며.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본 사람이 이 뭐야 또라이 가고 비공감을 눌러. 저 밑으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작업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만약에 그걸 또 올리려면 또 작업을 해야 돼. 그렇죠? 또 작업, 비용도 더 들지만 또 작업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것이 여론이라며 댓글 공작을 상단으로 끌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런 로직 때문에. 그런데
네이버가 이런 로직을 만들면서 스스로 자랑한 게 있거든요. 스스로.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문제가 없다. 비공감에 가중치를 더 주는 게 맞다. 자기들이 계속 주장해왔다고. 갑자기 뒤집어야 되잖아. 그냥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자유한국당에서 한마디 해주고 이해진 나가가지고 받아주고 바꾼 거예요.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삼성벤처에서 시작된 회사고요. 네이버의 이해진 그 사실상 오너고 CEO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네이버 등기사여서 자기가 회장이 아니라고 계속 물러나 있는데 재벌 총수 아니라고. 네. 저분의 아버지가 삼성가에서 임원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삼성 패밀리예요. 그래서 삼성과 엮여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보수 언론과 깊숙이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오랫동안 추정해 왔는데 확신하면 안 됩니까? 네. 현재 수과 추정하는 뭐 정황은 많이 있어요. 수사를 하면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기 분당 경찰서 말고 네이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바꾸면 네. 댓글 공장이 과거처럼 난무하게 된다는 거.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거나 아니면 원래 네이버가 해왔던 대로 하자면 이거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 댓글 정책 이거 하나가 그냥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네이버가 축적해온 노하우가 담긴 댓글 그 로직을 만들어 놨다가 갑자기 바꾼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하니까 맞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리액션 이런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게 해봤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정치권 압박이면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한 걸 일거에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냥 그 직전까지도 네이버의 공식 입장은 이런 거였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맞다.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다. 이 댓글을 소팅하는 정렬하는 것이 이렇게 한다. 다들 이제 이게 자기들의 해명이 한순간에 뒤집은 거거든. 한순간에. 그러네요. 이런 내용이 매우 결정적인 몰랐어요. 순간에 내 눈에 띈 거예요. 다시. 네. 왜냐하면 잘했어. 12월 달에 바뀌었는데 12월 달에 막 대규모로 나타났거든. 이것들. 대규모로 막 튀어나왔거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 직전에. 준비해 놨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바뀌었을 거다고 뒤져보니까 이때 이렇게 바뀌고 10월 31일 날 이 말을 하고 11월 30일 날 바꾸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네이버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럼요. 밑에 애들은 모르겠지. 아니요. 네이버는 진짜 저열한 언론 공작단이기도 합니다. 지금. 네. 포괄적으로 공범이라고 보고서는 적어도 한성숙 현재 네이버 대표는 모를 수가 없다. 그리고 한성숙 대표가 최근에 이런 그 네이버에 대한 어떤 주목과 질책에 대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다 라고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예. 안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네가 좀 해줘봐. 어떤 걸? 네이버한테. 네이버 보고 씨부랄 이러라고? 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아니야 괜찮아. 난 싫어. 안 해. 왜? 네이버한테 어떻게 씨부랄이라고 해요? 그럼 사람이 아니잖아 네이버는. 그럼 뭐라 그래? 이혜진한테 하면 되지. 너무 돈이 많아. 너무 돈이 왜 못하냐? 네? 비싼 변호사 쓸 거 아니야. 나 안 해, 못해. 이재용 풀려난 거 봐. 나 집어넣는 거 이거 아니야. 이혜진한테는 한마디 해야지. 한마디 해. 한마디 해줘. 점잖게 해 그럼 점잖게. 예. 왜 그러셨어요? 돈이 존나 많을 것 같아서. 존나 많지. 예. 그래서 그 존나 비싼 변호사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존나 내가 위태롭지 그러면. 자, 네이버가 그토록 오랫동안 비난받았던 댓글에 관해서 자기들이 연구 끝에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일거에 뒤집는데 자기 보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정치권에서 요구하니까 국감장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바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작년 말부터 대대적인 댓글 알바들이 기승을 부렸죠. 작년 말부터 올 초 계속. 이게 집중적으로 이 대규모로 대선 때 이상의 규모로 움직이는데 이거는 자유당의 디지털 대응팀 규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절대. 이렇게 되려면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조중동
자유당, 연합, YTN, 그리고 뭐 댓글 부대, 모든 커뮤니티, 대학 커뮤니티까지, 법의 드림까지 침투해서 댓글 공작하고 이걸 전부 다 하려면 컨트롤 타워 없이 인사불란할 수가 없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이 댓글 추적 10년 해온 사람으로서 그 두 개가 코어예요. 컨트롤 타워하고 돈. 근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군지 모르겠다고. 저는 다시 이제 쭉 복귀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삼성이 연루됐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정황에서는. 생각해보세요. 아니 뭐 에이 설마 하는 사람도 있을까. 어떻게 삼성 기업이 10년 당하고도 모르겠나? 얘네는 에이 설마 이런 걸 빼야 돼요. 그리고 불법 이런 걸 빼야 돼요. 불법과 에이 설마에서 머리를 쏙 빼고 나서 그게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됐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였겠어요? 여론. 분위기야, 분위기. 분위기의 반전. 법이 아니야. 법은 구워 삶을 수 있어. 얼마든지. 필요한 거는 판사도 겁먹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 또 풀려나도 그렇게 욕먹지 않는 정도의 분위기. 정부 지지도의 하락. 정부가 제대로 못한다. 이 분위기가 필요하거든. 거기에 올인할 필요가 있었던 상태예요, 삼성은. 저는 삼성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을 수 있다고 강력히 의심하는 모입니다. 제가 그 작년 그 2월에 이제 이재용 씨가 구속됐잖아요. 그 구속된 날 제가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날에 이재용 구속 소식을 다음 뉴스에서 봤는데 추천수 앞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아마 다였을 거예요. 한두 개 빼놓을 수도 있는데 무슨 내용이었는 줄 아십니까? 아니 죄는 박근혜가 지었는데 왜 저분이 점점점. 이건 난 보면서 이게 하나의 어떤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 내내 실검 1위가 저였거든요. 그래서 나의 능력과 위상이 이 정도 대단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용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요 마무리를 짓자면 지금 박근혜 이명박 관련 댓글을 보세요. 청정지대예요, 댓글에. 이제 관심 없어 거기는. 자유한국당이나 그러니까 보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댓글 알바들이 뛰는 건 오로지 정부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만 뛰어요. 오로지 포커스가. 그 떨어지면 같이 이득을 볼 뭐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매체들이 그 같이 끼어 있을 뿐 그들의 전직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주인은 이재용이라는 게 보입니다. 한결의 경향 빼고는 나머지가 다 그야말로 이재용한테. 이 댓글 알바들이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이재용 무조건 정부를 까는 거, 그 다음에 안철수 정도예요. 잘 보시면 왜 따로 안철수 신경 써주냐?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뭐 나오자마자 뭐 예를 들어서 YTN 뉴스 이렇게 합니다. 검찰이 이제 항의했다. 이거 나와요.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뉴스는 삼성이 엄청난 투자를 했다. 물타기 해주는 거죠. 예? 아니 지금 YTN이 연합뉴스가 지금껏 그랬어요. 지금껏 그랬는데 시대가 바뀌고 이제 새 시대에 이제 언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이재용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건희 회장 찾아간다고 하니까 막 차량 따라 붙어가지고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씨발 아빠한테 가는데. 응? 아들이 아빠한테 가는 뭐 그거 딱 쫄아가지고 쫓아가고 있어. 그리고 무슨 이런 기사들 있잖아요. 무슨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을 시청하며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감독해라 씨.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재벌이 고압적으로 갑질하는 장면을 보고 실제 오너 일가의 모습이 일반 국민에게 어떤 식으로 비치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접했다는 뉴스를 부분이다. 통해서 이재용은 예의 바른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욕 잘합니다, 저 사람. 욕을 잘하는데 씨발 새끼란 욕도 쓰나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 단어를 쓰는데 회의를 하다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같은 임원한테 그런 얘기를 씁니다. 씨발 새끼야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좀 비슷한 말이에요. 아니 좀 더 다른 말이야. 개새끼. 아니 쌍시옷은 맞는데 다른 거야.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랬습니다. 자
아니 아, 예의 바르지 않아요, 그럼? 이 재벌가들은요 일반인들을 사람을 안 봐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아니 자기 사람을 안 봐요. 머슴인데 뭐. 다 머슴이야 진짜로. 네. 야 그걸 그렇게 못 맞추냐? 거기 다 왔는데. 18세기? 아니요. 어? 아니요. 자 그러면 이거는 프로그램 끝날 때 여론조사 하겠습니다. 자 사지선다로 뭐였습니까? 사지선다로. 씨발 새끼 씨불놈 등등등 해가지고 네. 댓글 알바들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제 드래곤. 드래곤 하고 싶은 거 다 해. 미친 새끼. 문은표 탄핵되면 이재용 대통령 후보 나와. 신사업 우선 신수종사업. 내줄. 이재용 힘내라. 좋은 세상 올라보지 않아도 삼성 파이팅. 이재용 부회장 착한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강연히 지합니다. 난리 나서 사랑합니다. 아주 씨발 똥꼬 다 얼겠어 아주. 좆 가고 있네, 이 미친 새끼들. 응? 그러니까 알바들이 신경 쓰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홍준표 보호해주지 않아 계속 말하지만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예전에 보수단체 돈을 줄 때도 삼성이 직접 주도적으로 전경련이고 뭐고 자신들이 지휘했어요 이거를.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이나 보수단체 돈 대고 극우 집회하고 수구 꼴통짓 했지 않습니까? 전경련의 머리는 삼성입니다. 그 증거는 스트레이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올림픽 끝나고 나서 야 그럼 저 금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닥쳐 이 새끼들아. 삼성이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삼성이 이런 극우보수단체 지원을 할 때도 주도적으로 했어요. 피해자가 아니에요. 지휘했어요 사실상. 사실상 삼성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장충기가 대관 정보 업무를 하는데 장충기한테 청와대에서 정보 보고를 하고요. 국정원에서 정보 보고를 하고 검찰 법원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지시를 받아요. 그런 데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나이브한 사람들은 이 대법원 가가지고 뒤집어질 수 있다. 물론 뒤집을 수 있어요. 정상적이라면. 삼성이 가만히 있겠냐고. 삼성은 대법관들 후보가 문자 보내가지고 호소하는 사람 대법관 후보가 인사청탁을 대법관 후보가 자기 인사를 물어보는 데가 여기였습니다. 삼성이요. 삼성 미전실. 네, 삼성 미전실 장충기의 문자 제가 공개해서 이거예요 이게. 삼성 언론상에 지원해놨습니다 지금. 아, 삼성 언론상에다가 지원했어요? 네, 지원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장충기 문자권으로. 네. 대법관들 중에 지난 진원 파일이라고 소위 이제 국정원장이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진원 파일 이거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다 뭉개트리는 사람들 대법관들 그 사람들 중에 절반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여전히 대법관이 남아 있다고. 대법관 거의 대부분 남아 있고요. 올 8월에 좀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 하나도 우리가 졸라게 감시해야 돼. 이제부터는 삼성하고 무슨 뭐 없나? 삼성의 사돈의 팔촌이라도 엮여 있는지. 다시 수감되고 싶겠냐고. 네. 이렇게 어렵게 나왔는데 자. 걔네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는 탈옥이에요. 탈옥이에요. 대법관 총만 안 들었지. 법 또는 뭐 설마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이쪽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항소해가지고 2심 재판 받아야 돼. 또 항소 씨발 6년 해가지고 1심 받았는데 네. 씨발 또 갑시다. 네. 그래도 는 그냥 내게 아니 그래도 해야 돼. 내게 어쨌든 삼성 잘 봐야 됩니다. 자, 삼성.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머리들이 다 잡혀갔잖아. 이전실이 머리 굴리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재용이 잡혀가 있잖아요. 국정원이 같이 댓글에 뛰나? 뛰어요. 그리고 오비들이 뛰나?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삼성 오비도 다시 찾아보자. 오랜 경험을 갖춘 위기에 삼성 오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정원 오비를 뒤져봐야 되는 것처럼 왜냐하면 현역에 뛰고 있던 최고 대가리급들이 작전 짜는 애들이 잡혀간 거거든요. 손발이 묶인 거거든요. 결정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 이쪽의 머리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오비를 찾아요. 오비를.
삼성 오비도 봐야 된다. 예. 그리고 근데 삼성의 오비들이 이재용 재판 때문에 다 돌아오긴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말고 머리는 사라졌지만 아직 수족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은 작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애들이에요. 자기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애들이거든요. 원래 보수의 특징이 그래요. 패킹어도 머리를 쪼는 순서를 정해줘야 돼요. 뭐 일주일 순서를. 그게 순서가 정해져야 그다음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라고. 대가리를 찾는다고 당장 대가리가 없으면 그게 오비를 찾는 이유거든요. 얘네 메커니즘 그렇게 돌아가요. 대가리 내가. 오비를 찾아봐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일단 정용식의 사진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했어요.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조선하고 동아하고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놓고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판결 내리기 전부터 이런 일 신상 털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판결이라는 게 형사든 민사든 불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 사람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 사람이 누가 졌어? 진 사람이 국민이 진 거예요. 이재용이 이기고 국민이 진 거예요. 이걸 판사가 얘기했다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사회가 다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족가는 소리 하고 있네 씨발. 이 정용실이란 이름을 김어준하고 저하고 2011년에 얘기했습니다. 2011년에. 저 사람한테 걸리면 우리 감옥 간다고. 걸리지 않았었어요? 너 들어봐. 잠깐만 있어봐. 잠깐 있어봐. 2011년에 제가 꼼수를 하고 저희가 한참 이렇게 떠들고 다닐 때 2011년에 저쪽 사람, 정부 사람, 그러니까 이명박 사람이죠. 이명박 카카. 쪽 사람에서 고위 관계자가 왔어. 야, 주프로 살살해. 이러다가 가. 당신 이러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받고 2심에서 꼬리네야. 정영식 같은 애한테 꼴인데 그 얘기를 2011년에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들었어. 자, 이 사람 이름을. 2011년에 우리 둘이 들었습니다. 2012년에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가 있고 선거 다음 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야, 튀어! 진우야, 너 나가 있으라고 해. 나가 있어라. 뭘 너는 곱게 말해. 잡으라. 튀어! 이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날 튀었어요. 100일 있다가 들어왔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1심에서. 근데 그래서 수갑 차고 유치장 갔습니다. 겨우겨우 무죄를 받았는데 2심 재판 판사가 정영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영식이야, 우리 죽었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감옥 간다. 그 당시에 또 다른 판사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한명숙이었습니다. 한명숙 총리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총리님 도망가. 왜? 이 사람 또라이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무조건 가서 유죄야 그랬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우리는 구속될 거예요. 그랬더니 한 총리가 얘 죽이잖아 걱정해. 우리는 완벽하게 이겨놔서 괜찮아. 실제로 그 1심 변호사들도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아무도. 자,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었거든. 말도 안 돼. 우리는 그래서- 2011년부터 듣고 있었거든 이 이름을. 이 그렇죠. 사람한테 걸리면 좋다는 그래서 거야. 이 한 총리는 완벽하게 무죄를 받았잖아요. 자신하고 그냥 그래서 간 자신하고 거예요. 갔다가 징역 2년 받았습니다. 징역 2년 받았습니다. 이번에 판결을 내린 형사고법 13부인가요? 13부는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기고 정영식이 왔어요. 그래서 첫 만든 마디가- 거예요. 그 재판 안 되니까 만들어서 꽂아서 넣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 이게 만들어졌어요. 형사 그래가지고 13부를. 제가 서울지검하고 특검에 가가지고 이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잖아. 2심 재판 과정에서 되게 조용했잖아요. 삼성 관련해서. 왜 조용했냐면 이 정용식이 계속 재판을 하면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 측,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잘 증거가 흘러가는 나오고, 줄 알았어. 증거가 나오고 자료가 나오고 그럼 공소장 변경하세요. 그 혐의가 추가된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검찰도 특검도 안심했던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았어. 나랑 주진우는 저거 틀림없이 저거 풀어준다고 그랬어. 왜? 예전부터 듣던 일이거든요. 그쪽에서 딱 찍어서 요 사람 보내서 니네 감옥 보낸다고 그랬던 사람이거든.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하고 우리 두 분하고 그 한명수 총리가 세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번 사셨어요. 그때는 한명수 총리가 2심에서 정영식이한테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를 부르더니 아이고 그쪽도 정영식이라면서 큰일 나겠어. 그 사람 정말 완전히 XXX야 라고 하셨어요. 근데 결국 법원 인사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2심 재판장이 우리는 바뀌었어요. 왜냐면 또 이것도 조금 이상한데 재판 과정에 원래는 박근혜 1심 재판부가
이재용 재판부보다 훨씬 먼저 잡혔어요. 최순실 선고도 먼저 잡혀 있었는데 최순실 선고를 미루고 이재용 선고를 왜 그런 줄 땡겼어요. 알아요? 올림픽 전에 해결하고 올림픽에 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용 재판을 따라서 박근혜도 최순실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36억 원 뇌물이지 않습니까? 36억 원. 요새는 3,600만 원만 공무원이 받거나 공무원한테 주고 공무원한테 줬을 경우도 다 징역형을 사는 판례가 아, 있어요. 5만 원 절도도 저기 구속돼요. 그리고 안종범 수처 모든 재판에서 인정해서 감옥에 갔어요. 아니 거기만 인정 안 해줘 거기만. 얘만 인정을 안 했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걸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받아들여? 다 상관이 없어요. 다 상관이 없고 그럼 일단 무조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풀어주기 위한 머리만 몇 달 동안 쓴 거예요. 검사가 뭐라고 하든 다 들어줘. 왜? 상관이 없거든. 다 들어줘. 알았어. 다 들어줘. 뭐라고 하면 다 들어줘. 다 진행돼. 빠르게 진행돼요. 자, 그리고 왜 자기 혼자서 어떻게 풀어줄까만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재용하고 판사하고 한 편이야. 이게 무슨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도 긴장해야 됩니다. 이 경제 권력이 저쪽하고 딱 밀착해가지고 자기들 살기 위해서 덤빌 때 힘이 막강한 거예요. 시민들도 잘 감시해야 돼요. 이제 요 이재용의 판결 나기 전까지 계속 작업할 거예요. 계속 온갖 방식으로. 아니 삼성이 대법관들 누가 선임되는지 감시하고 네. 졸라게 감시해야 돼. 극우 보수 꼴통들 집회 시위 시킨 애들이 삼성이에요. 정경련에서 계속 그렇게 했던 애들도 삼성이고. 초 엘리트들인데 그 그구들한테 왜 돈 주겠어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 그렇죠. 재산 국외도피 의사 없다. 단지 장소가 외국일 뿐. 이게 말입니까? 이게 막걸리입니까 이거? 그리고 다 무죄면 36억도 무죄여야 되는 거야. 그 정신이면 아니 이재용은 왜 재판을 받아? 불쌍하잖아. 너무 이 판결의 정신을 보면 다 무죄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앞뒤도 안 맞아. 또 재산은 늘었대. 그러니까. 행정의 지배권은 또 강화됐대.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고 뇌물을 뺏겼다며 갈취당했다며. 너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흥분해가지고 강압에 다들 의해서 네가 나한테 돈을 뺏겼어. 강압에 의해서 뺏겼어요. 근데 강압에 의해서 뺏겼는데 부자가 됐고 강압에 의해서 돈을 더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짜고 치고지 주고받은 거지 이게 무슨 피해자냐고. 이렇게 하면 뇌물 앞으로 그냥 뇌물죄가 뭐가 필요해? 이게 법이 재판이 뭐가 필요해? 왜 우리가 그런 놈들한테 재판을 받아야 돼? 이런 새끼들. 36억이 인정됐는데 그것만 해도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것만 해도 1심 재판에서 5년 징역 선고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였어. 그 판사가 우리한테 벌금 90만 원 판결한 김진동 판사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더 얘기하겠는데. 그분과 인연을 끝났구나 이제. 그 사람이 법정 최저형을 구형했어. 법정 최저형을 이재용한테 구형했어. 그렇지. 그리고 그리고 얘기했었지. 이게 집행유예로 나온다고. 그렇죠. 그렇게 3단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빼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뉴스공장에서 그 사람 그 삼성 재판 깔 때 얼마나 속이 탔겠어. 네. 내 재판은 어떻게 하고? 아니 그래서 내가 깔 테니까 당신은 좀 까지 마. 그러면 아침에 또 까고 그 다음 날은 내가 나가서 또 까고. 이게 본인과 사익이 충돌하는 거야. 나는 살아야 되는데 까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깔지 말자고 하면서 둘이서 다른 데서 또 까고.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지고 또 정영식 또 까고. 근데 옆에 있는 고법 판사한테 우리는 재판을 또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방송에서 막 욕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익과 공익의 충돌 하지 말까 욕하지 말까? 근데 재판을 하긴 해야 돼 막 씨발. 근데 재판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판사들이 다 이 판사는 1심 판사, 이 판사는 2심 판사, 이번 판사는 지난번 판사. 그래 너무 많이 걸려 있어. 2심이 두려워 나는. 징역 한 2년 정도 때리는 또라이 같은 게 나와가지고. 아니 정영식은 가능합니다. 나는 정영식 오면은 잘못했다고 볼 하려고. 거야. 이재용 생각만 하면 열이 받아 진짜. 탈탈탈 털어서 판사들도 징계받을 수 있고 옷 벗을 수 있구나라는 교훈을 세워주는 것부터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이자들 어떻게 삼성이 지금껏 그랬어요. 삼성이 가면 법도 필요 없어. 다 제도도 바뀌어. 삼성이 지나간 자리는.
세금을 내고 승계하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올바로 경영 활동하고 올바로 사업하면 누가 반대하겠어? 이런데 어떻게 누가 수긍할 수 있어요? 기자들이 모르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을 다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똥구멍이 나빠는 이 족같은 씹새끼들은 진짜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 나는 다 같이 삼성과 싸우라는 게 아니야 진짜. 그거 하는 사람 따로 있어. 따로 있어. 미친놈 지진우 같은 새끼들. 또라이들. 우리 재판 걸렸는데 막 욕하는 새끼들 이런 거. 이런 애들 따로 있고 그냥 빨아주지만 말라고. 그냥 나쁜 짓 했으면 욕하지 못하겠으면 가만히나 있지. 뭐 존나게 빨리 달려라 하니 씨발. 이재용 달려라. 이재용 앞만 보고 달려라. 달려라 하니 씨발. 아니 지금 뭐 2개 신문 빼놓고는 다 그런 너무 논조 아닙니까? 부끄러워. 요새 MBC 잘하고 있어요. 네, MBC 잘하고 있어요. MBC 뉴스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MBC 스트레이트는 보도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야 스트레이트 다 좋은데 미장원을 바꿔. 그렇잖아요. 아니 안 해서 그래. 네, 안 할. 저도 나가자마자 정우성 씨한테 정우성 씨한테 김일성 형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머리를 바꿔라. 뭐 머리 얘기하더라고 첫 마디가. 나도 보자마자 꺼버렸어. 에이 씨발. 못 보겠다. 내용 뭐 대충 다 알겠고. 한편으로 나는 삼성이 그러는 거는 살아나려고 그런 거다. 지들끼리. 언론은 뭐냐고. 그 광고 좀 받아보겠다고. 아이 저또 씨발. 그러니까 좀 가난하게 살면 되잖아. 입이나 닫고 있든가 그냥. 광고 받고 싶은데 부끄러운 게 욕하면은 뭐야. 광고 안 주면 입이나 닫고 있든가. 달려라 하니 씨발. 아유, 족 같은 새끼들 진짜. 그 조선일보가 말이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다 망한다고 했죠. 이 조선일보 기자들이 말입니다. 자기들 월급 적다고 인상시켜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씹새끼들아 2017년 최저임금 받아 이 개새끼들아. 족 같은 새끼들. 어떻게 용민이는 욕할수록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아이 씨발 새끼들 아니야. 2018년 뭐 무슨 만 원도 안 되는 저 최저임금도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지랄 떨면서 지들은 최고 임금을 받으면서 그거 더 올려달라고 이 개새끼들. 조선일보에서 제일 갑이야. 딴 데는 뭐 이거 이제 달려라 한이라든가 매진하라든가 앞만 보고 매진하라든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든가 요 정도 해. 조선일보는 아니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단 말인가? 그렇죠. 이 미친 새끼들이 진짜 족 같은 새끼들, 이 씨발 새끼들. 더 욕해 더. 너 이 씨발 새끼들 저기 나와. 내가 금요일날 갈 테니까 이 씨발 그 앞에서 현피 떠 이 개새끼들아. 맨날 이 새끼는 금요일날 나오래. 토요일날 업데이트 되니까. 나는 삼성을 이 댓글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걔네는 더 잘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계속. 틀림없이 직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는 강력하게 추정한다. 네. 이명박 대통령은 다 됐습니다. 이제 이명박 꽃피는 춘삼월에 다 보내고 내가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이재용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야 이제 좀 쉬자. 이제부터 이제 뭐 쉴 데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나 머리가 아파가지고 좀 쉬었다가 한결나하고 막 타이레놀 몇 개를 먹었는데도 10개 먹었는데도 안 가라앉아. 저기 나도 진짜 열받아. 이거는 쉬려고 사실 그랬는데. 박근혜를 보내고 사람들이 새 시대를 열려고 한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문재인 잘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쩍 튀어나와가지고 똥볼 확 뿌리는 거야. 지 혼자 살라고. 삼성은 잘 나가고 있었어요. 장사 잘 되고 있어. 망하는 게 아니야. 오로지 이재용 혼자 살라고. 이재용이 뭐라고 씨발 돈 막는 것밖에 없지. 이재용 혼자 살라고 나라에 똥볼 확 뿌리는 거야 지금. 아니 아이 씨발놈들. 법 위에 이재용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노후를 책임지려고 조금씩 모아둔 돈이에요. 국민의 이익이 가장 우선인데 우리 국민연금의 우리나라의 국익은 이재용의 이익이었어요. 삼성의 이익도 아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삼성하고 이재용은 다른 거예요. 재용아 이 개새끼야. 이재용 하나 살리자고 이런 거 한 거예요. 다 떼거를 몰러 들어가가지고 막 나라를 망치려고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영식을 2011년에 들었던 이름이에요. 근데 정영식이 이번 재판을 놔두고는 계속 연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증거가 쌓이고 오히려 검찰 측, 특검 측 우리 이재용의 죄는 쌓여갔어요. 2심에 그분이 오실지도 아 몰라. 괜찮아. 가자고 해보자고. 나 그래놓고 막 운다 나중에. 전혀 안 그래. 누가 그래? 자, 무슨 얘기했지? 저도 욕한 기억밖에 안 나네. 다스베이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이재용을 선정해야 됩니까? 씨발. 나중에 생각해. 나중에 일단 각하 먼저 보내고. 진짜 이거 좀 쉬고 싶었는데. 우리는 이거 그만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고 싶거든 이제. 나도 아니, 지상파 나가가지고 떵떵거리며 있고 싶거든. 씨발. 야, 나 지상파 안 나가거든. 조선일보 이 개새끼들 금요일날 현필다 이 씹새끼들아. 너 SBS 금요일 날 하잖아. 오전이라고 특정해줘야 돼. 금요일 오전이야 이 씹새끼야. 토요일날 나오지 마. 자, 1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자. 아씨. 자, 자, 여기서 1부 끝내고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